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토크 IT 제마큰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서버 2016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 2016인데 2016 1월 때 나온 게 아니라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의 김건우 부장님 계속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4년 만에 뵙네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다른 회사였죠? 아, 네네네. 예. 자, 또 근데 저기 보면 2016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말 2016인데 거의 이제 최근에 나왔죠? 이게요. 언제 나온 겁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시장에 2016을 프리뷰로 소개를 계속 했었는데요. 네. 당시만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7월 정도에 나올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네.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두세 달 정도 조금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는 10월 1일 날 네. GA라고 하죠. 출시가 네네. 됐고 네. 오늘 말씀드릴 이제 리셀러 옵션 킷, 네. 이제 하드웨어 벤더를 통해서 제품이 출하되는 방식인데 주로 SMB를 위한. 네네. 그렇죠. 11월경부터 국내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출시가 됩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거네요. 네? 올드한 컨텐츠가 아니라. 12월 7일인데 사실 조금 많이 딜레이가 됐죠. 네네네. 아무래도 요즘 특히 올해 들어와서 이제 뭐 클라우드의 뭐니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맞추려고 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ROK, 이것이 SMB 쪽 시장에 적합하다고 했는데 일단 현재 부장님 보시는 국내에 SMB는 어떻게 좀 IT 인프라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그 과거의 SMB하고 엔터프라이즈는 어떤 그 요구되는 기능의 수준이 격차가 확 벌어졌다고 말씀드린다면 네. 최근에는 네. SMB 시장에서도 과거의 엔터프라이즈에서 요구받았던 기능 못지않게 네. 높은 퀄리티의 기능들을 많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반면에 비용 지출이 더 늘지는 않아요. 가장 이제 TCO에 민감한 게 또 SMB 시장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더 적은 투자로 더 많은 효과를 누릴 것인가라는 게 이제 본질적인 SMB 시장의 IT 디맨드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마켓 트렌드를 SMB가 신속하게 그렇죠. 따라가는 분화. 속도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좀 대두가 되는 것 같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매나 이런 복잡한 계약, 시간적인 딜레이 없이 네. 원할 때 원하는 용량만큼 바로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운영 인력도 별로 없잖아요, SMB가 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또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SMB 본연의 어떤 비즈니스의 골. SMB는 좀 고객을 놓치면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본인들의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인가.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IT에서의 고유, IT만의 어떤 니드라고 할 수 있는 보안 문제, 또 각종 규제 준수 문제, 이런 세 가지 어떤 필러를 고르게 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특히 여기 세 가지 카테고리 보안, 생산성, 클라우드 네. 이것에 좀 많이 포커싱 하신 거죠? 네, 이 신제품인데 이제 윈도우 서버 2016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네. 크게 세 가지로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어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게 보안. 네. 네, 뭐 저희도 그렇죠. 엊그제인가요? 국방부가 좀 보안 이슈가 네,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네. 서버에서도 이제 보안 이슈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생산성. 결국 이건 TCO 절감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동일한 TCO 또는 더 적은 TCO로 많은 기능을 실현할 것인가. 세 번째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인데 네. 이른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하는 첫 플랫폼 OS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고객사에서 직접 구매해서 갖고 있는 온사이트 인프라, 뭐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필요할 때 필요한 기능, 필요한 용량만큼을 스무스하게 클라우드, 제3자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길 수 있는 기능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게 따로따로 놀면 어렵다는 거죠. 관리뿐만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네. 동일한 인터페이스, 네. 동일한 관리 기능을 사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첫 OS라고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MS의 이제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네. 기존에 회사에 있는 온프리미스에 있는 것들하고 뭐 아주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사용자는 못 느끼게 마이그레이션도 쉽게 될 수 있고,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5가지 핵심 질문이라고 해서 이거 화두를 던지셨는데, 네. 이거는 어떤 부장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 본사에서?
반반씩했다고 봐야죠. 네, 번역은 네, 제가 네. 했습니다만 네, 이제 한국 시장에 맞게 제가 약간 네. 커스터마이즈를 한 건데요. 방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저희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또 네. 저희가 보는 미래 아키텍처가 결국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일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객들은 여전히 온사이트에 있는 자사의 인프라,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계속 키워가야 되고 계속 교체해야 되느냐라는 네. 질문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윈도우 서버 2016의 주요 기능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네. 또 하나 특징이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구매 채널을 통해서 입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윈도우 서버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직접 MS의 채널을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뭐 인터넷에서 직접 사실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오늘 강조할 내용은 하드웨어 지도사, 그러니까 HP나 델, 레노버, 후지츠를 통해서 서버 인프라하고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에디션도 있다. 그게 사실상 SMB 고객한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 같다. 네, 네.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오케이, 거죠. 그 근거들을. 네. 네. 자, 그래서 왜 윈도우 서버 2016이 특히 이제 SMB 시장에 중요한가를 네.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오늘 방송에 등록하신 분들 이제 명단을 쭉 살펴보니까 물론 이제 전통적인 대기업들 뭐 KT나 SK CNC나 뭐 LG 이런 네.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상당수의 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소 중견기업 네네. IT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해서 내용을 준비했고요. 윈도우 서버 2016은 뭐 OS이기 때문에 특별한 옵션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OS 구매 비용만으로 과거에 별도의 외장형 스토리지나 외장형 솔루션 또 별도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필요했던 것들을 다 터치를 하고 있다라는 네.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가상화는 뭐 당연한 얘기고 네. 과거부터 뭐 VM을 지원해왔고 재복구나 고가용성 클러스팅 솔루션 이런 것들을 OS의 기능으로서 네.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외장형 솔루션, 별도 옵션의 솔루션보다는 기능 면에서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엔터프라이즈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비용에 가장 민감한 SMB 시장에서는 윈도우 서버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만으로도 네.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그 정도의 품질이 이제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클라우드가 또 이제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스토리지가 부족하거나 네. 별도 서버가 필요한 경우에 과거처럼 또 구매를 해서 스케일아웃 방식도 가능하겠지만 쉽게 애저에 있는 네. 스토리지, 네. 애저에 있는 특별한 서비스를 붙여서 하나의 큰 서버풀이 있는 것 마냥 쓸 수 있는 네네. 환경을 이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개인들이 요새 뭐 클라우드 이용하듯이 그죠? 그렇죠. 네네. 그죠? 네. PC에다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이제 지금 말씀하신 6가지 카테고리가 지금 이제 2016지 버전이 나왔으면 내년에는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더 다양한 또 피처들이 또 뎁스 있게 더 발전될 거 아닙니까? 아, 그죠? 예. 근데 뭐 서버 OS가 매년 버전이 업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이 2016 바로 직전 버전이 윈도우 서버 2010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거의 4년마다 버전 릴리스, 버전에서 그다음 예, 마이너 릴리스 계속 되겠죠. 되겠죠. 네. 자, 그럼 2016에 에디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뭐 2016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에디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중소라고 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에디션은 뭐냐면 네. 스토리 서버 에디션이라고 해서 저건 서버 OS의 기능 중에 뭐 도메인 관리라든가 이런 서버의 기능들 일부 제거하고 쉽게 말해서 이제 스토리지형 OS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네. NAS, 네트워크 어태치 스토리지용, 네트워크 어태치 스토리지용 OS이고요. 네. 이 제품은 별매 제품은 아니고요. HP나 델, 레노버의 NAS 모델 중에 일부 모델에 탑재가 돼서 판매되는 그런 네네. 방식으로 시장에 공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OS는 왼쪽에 있는 3가지가 메인인데요. 가장 저렴한 이제 에디션은 에센셜 에디션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스탠다드 에디션인데
2012 버전에서는 요 사이에 파운데이션 에디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HP나 델, 레노버, 후지츠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했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포지션이. 그래서 2016에선 단종을 시키게 네.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저렴한 에디션은 에센셜이고 네. 불과 뭐 4, 50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이제 OS이긴 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가상화 기능이 없어요. 아, 에센셜에는요? 예, 그래서 VM이 아예 올라가지가 못하고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서버, 파일 서버나 프린터 서버나 이런 특정 애플린 서버나 이런 용도로만 쓰는 아주 저가형 OS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또 CAR이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어태치 라이센스를 구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OS 자체 내에 25명의 유저 또는 50개의 디바이스 접속 권한은 이미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OS만 그렇죠. 그건 초과 못하는 거죠? 초과 접속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 기술적으로. 네네. 그래서 오케이. 아주 스몰한 서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메인 OS는 스탠다드 에디션하고 데이터 센터 에디션인데 이 두 가지의 기능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올라갈 수 있는 VM의 수예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에디션에는 VM 카패시티가 무제한인데 아, 네. 스탠다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한 개당 음. 2개 VM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고객들은 뭐 많이는 아닌데 뭐 5개, 6개 VM을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스탠다드 에디션을 2카피 또는 3카피를 구매하셔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있죠. 그건 지금하고도 동일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2016에 나온 중요한 기능 중에 몇 가지가 여기 이미 소개가 되고 있는데 컨테이너 네. 나노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네네. 스탠다드 에디션이나 데이터 센터 에디션 공이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자, 스탠다드 예. 나노 서버, 이따가 나노 서버에 대해서 네. 공유 할 거죠? 네. 특징들에 대해서. 저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중소인데, 여기 에센셜을 샀다가, 뭐 스탠다드나 이렇게 위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업그레이드 에디션은 따로 팔고 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매를 고려하실 때 음. 도입하시는 물리적인 하드웨어 서버에 네네. 맞게, 용도에 맞게 에디션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제품의 수명주기 얘기인데요. 올해 11월 달에 2016 버전이 출시가 됐죠. 그래서 네. 이제 쭉 판매를 이제 유지를 할 거고요. 저희가 서버 OS가 아니라 뭐 일반적인 모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제품이 신 버전이 출시가 되면 기존 버전을 바로 단종시키는 게 아니라 네. 1년 동안, 최소한 1년 동안 같이 공존을 시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팔고 있는 제품은 2012 R2인데요. 네. 1년이니까 네. 내년 연말이 되겠죠. 네네.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영업이 끝납니다. 네. 판매가 종료되는데 시장에서 뭐 한두 달 미리 이제 뭐 재고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 간다라고 보시긴 어렵고요. 내년 겨울 11월 10월이 되면 점차 제품이 사라진다 이렇게 네네.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EOL은요. EOL은 그 2018년 2017년. 네. 2017년. 여기 죄송합니다. 저 위에는 FY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네네. 회사의 그 회계년도예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력 기준으로는 내년 17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네. 기술 지원은 훨씬 더 연장이 되고요. 네. 판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거를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꽤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설명하겠지만 2016에 가격 기준이 바뀝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기능의 차이 때문에 OS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윈도우 서버가 필요해서 구매하시는 SME 고객들이 상당수가 계실 텐데 가격이 2012 R2가 더 저렴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 이후가 되면 시장에서 아예 단종될 거기 때문에 이 그 구버전, 지금 버전의 구매 시점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많이 이제 이전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프리미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아니고요. 저희 회사의 어떤 정책일 수도 있는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미래지향적인 아키텍처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가 모든 IT를 커버할 수가 없죠.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도 나왔지만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네. 또는 뭐 대기업도 그렇지만 중소기업도 심리적으로 네. 어떻게 내 귀중한 데이터, 내 고객 데이터를 제3자의 손 안에 네. 건네줄 수 있느냐라는 어떤 심리적인 저항이 크죠.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가 지금 고객들이 지금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네. 클라우드에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없는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애저 같은 경우도 뭐 클라우드를 굳이 구분하자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네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지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까지는 완벽한 단계는 아직 못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MS 제품인 오피스 365, 네. 또 다이내믹 CRM, ERP 이런 자사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되지만 서드 파티 애플리케이션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중에 이제 특히 레거시, 구형 아키텍처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클라우드에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성능지향적인 환경입니다, IT가. 네. 그렇죠. 아주 고품질을 원하시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국산, 이제 KT나 SK 같은 로컬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벤더가 아니면 고객이 원하는 대역폭, 퍼포먼스가 네. 실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애저 확산의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뭐랄까 도박을 하고 있죠. 내년 4월, 늦어도 5월경에는 저희가 투자한 네. 데이터 센터가 서비스인이 됩니다. 국내? 예. 어디다 만듭니까?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네네. 저희가 부산시하고 협의를 그렇죠. 해서 네네. 부산시에 이제 건설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내년 이제 4, 5월 달에 서비스가 실제로 개최가 되고요. 저희 정책상 백업 센터를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 백업 센터를 함께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네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로 나간 해외망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KT나 SK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국 밴드다 보니까 그렇죠. 글로벌하니까. 예, 네. 글로벌로 나가는 해외망은 저희 대역폭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넓을 네. 겁니다. 그래서 이 성능 문제는 오늘의 얘기지 내년 상반기, 하반기 되면은 저쪽은 아마 걸림돌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모든 IT가 클라우드로 갈 수는 그렇죠. 없다는 거죠. 한꺼번에 확 가는 게 아니라 네. 지금도 아직도 메인프레임 있듯이 그죠? 항상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공존하지만 공존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스마트하게 코스트 이피트하게 공존하게 할 거냐. 네. 그것이 이슈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걸로 대안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 ROK라고 돼 있거든요. 리셀 옵션 킷이라고 하는데 요거 그냥 사는 거하고 이거는 뭐가 다른 겁니까? 예, 그거를 이제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네. 윈도우 서버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경로? 시장은 다양합니다. 네. 저희 회사 정책상 과거부터 저희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볼륨 라이센스라고 해서 단연간 여러 가지 라이센스를 묶어서 공급을 한 형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래된 네.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서 소개된 이제 리셀러 옵션 킷 판매 방식입니다. 이제 ROK 서버 라이센스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X86 서버 하드웨어 제조사, 네. 그러니까 HP 엔터프라이즈, 네. 델 EMC, 레노버, 후디츠 이 4개 회사의 서버 판매망을 통해서 OS가 같이 공급되는 형태인데요. 물론 이제 볼륨 라이센스는 대기업을 상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혜택이 섞여 있어서 네. 직접적인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SMB 고객인 경우에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통 라이센스 또는 뭐 저희 대리점, MS의 대리점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에 비해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라이센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드웨어하고 같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제조사가 자기들이 보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지원을 하드웨어 제조사로부터 일차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하드웨어 제조사별로 독자적인 드라이버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리 테스트되어 있고 미리 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도 간편하고 네. 보증도 가능하고
한꺼번에 서버하고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까지 제공한다는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죠. 또 네. 가격도 뭐 물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뭐 연말 할인이라든가 뭐 분기별 할인 이제 프로모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가격을 비교하면 가장 비용이 저렴한 라이센스가 바로 ROK 서버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네. 저한테 궁금한 게 여기 보면 로고 4개 회사 네. 로고가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 민감하신 질문인데요. 전혀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의 일치인데 다른 뜻이 있는 것 마냥 보일 수가 있는데요. 마치 무슨 시장 점유율처럼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좀 줄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야 후치자 레더버에 있는 분이 오면 기분이 약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미지 글자가 있는 이미지다 보니까 네, 글자 네, 네. 크기대로 딱 잘라다 보니까 네, 본의 네. 아니게 네, 로고 네. 사이즈가 좀 아니에요. 작게 됐네요. 네. 네. 자, 이제 라이센싱 모델 좀 알아보도록. 예, 이것도 중요한 것들. 그죠? 예, 네네. 이제 기능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SMB 고객들은 당연히 가격에 민감하실 겁니다. 네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가 드디어 라이센싱의 기준을 코어 기준으로 바꿉니다. 네. 2016 버전부터. 아, 근데 그 이유가 네. 저희는 사실 저희 내부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는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격 기준은 이미 코어입니다. 네. 아마존하고 마찬가지로. 아, 네. 내가 몇 개의 코어를 쓰고 몇 기가바이트의 메모리 쓰고 몇 테라바이트의 스토리지를 쓸 거다라는 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라이센스를 판매할 때는 네. 그게 설치되는 서버의 CPU 개수, 소켓 개수가 몇 개냐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 회사가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더라도 헷갈리죠. 예. 클라우드랑 이거랑 같이 써야 되는데 또는 이전을 할 건데 가격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라는 게 클레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공통된 기준으로 네. 앞으로 코어 기준으로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네. 자,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가격이라는 건 민감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과거하고 달리 이제 설치되어 있는 CPU 개수가 아니라 네. 설치되어 있는 코어의 개수로 네. 라이센스 가격을 정한다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몇 개까지가 한 개의 라이센스로 커버가 되느냐? 서버 한 대, 물리적인 서버 한 대에 16코어까지입니다. 아, 16코어.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네. 16코어까지는 기존의 2012 버전의 가격과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16코어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추가 라이센스가 필요해질 수가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상황별로 좀 세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1번 사례는 물리적인 서버 한 대에 CPU가 2개가 있고 한 CPU당 4개의 코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서버 한 대당 8개의 코어가 되겠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 라이센스로 16코어까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과거보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좋으냐? CPU를 증설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럴 때 라이센스를 또 사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기준은 CPU 2개까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코어 개수가 8개인 경우에는 코어 기수로 가기 때문에 16코어가 될 때까지 계속 CPU를 증설할 수가 있다는 네네. 장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추가 비용 없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인 경우죠. 네네네. CPU가 한 개인데 코어가 8개인 경우 오케이. 똑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세 번째 경우가 좀 문제인데 CPU는 2개예요. 네. 근데 CPU 한 개당 12개의 12개. 코어면 아. 서버 전체로는 24개의 코어가 됩니다. 아. 그럼 기존에 16개보다 초과되는구나. 그렇죠. 아. 기존 버전은 네. 코어가 아니라 소켓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라이센스 하나 사는 걸로 끝났지만 2016부터는 16개를 초과한 8개 분에 대해서는 8개의 라이센스를 추가로 더 구매를 네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얼마냐? 16코어 라이센스의 정확하게 절반입니다. 네. 저희가 더 샀다고 해서 뭐 디스카운트를 더 해드리거나 하지는 네.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2개 코어 단위로 2, 4, 8, 이제 16 이런 단위로 구매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기존에 이제 CPU 단위로 했을 때보다 어떻습니까? 가격이 고객 입장에서는 좀 더 세이브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나름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SMB 고객들은 90% 이상의 고객들은 가격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서버 하드웨어의 구조가 코어 기준으로 16코어 이하인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CPU 제조사, 유일한 제조사인 인텔이죠.
매년 멀티코어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8코어 정도가 대세라고 하지만 내년만 되더라도 CPU당 12코어, 심지어 CPU당 20코어가 트렌드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예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라이센스 비용도 자연스럽게 네.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뭐 라이센스 정책도 나중에 뭐 바뀔 수도 있겠고요. 나중에 가서. 여기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앞에 설명드렸는 이제 제품 수명 주기 기억나실 텐데 네네. 2, 3년 지금 버전은 내년 말까지 시장에서 판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번 이제 2016에 있는 주요 피처들 아까 보안하고 그다음에 네. 그 생산성, 네. 클라우드 세 가지였지 않습니까? 네. 보안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이제 보안 기능을 제일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뭐니 해도 서버는 보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데이터도 갖고 있지만 서버가 일차적인 공격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해킹이 관리자 계정, 어드민 계정하고 패스워드를 탈취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거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노출되느냐? 뭐 PC 암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내부에서 돌아있는 그 암호하고 계정이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99%입니다. 네네. 심지어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놓고 붙이고 퇴근하잖아요. 그게 위험한 걸 알면서도 합니다. 왜냐면 불편하기 때문에. 네. 왜냐면 서버를 한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백업 관리자가 따로 있거나 또는 도메인 관리자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 특정 데이터베이스 업무 때문에 관리자 계정이 필요한 경우가 실제로 왕왕 있습니다. 네네. 그럴 때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드민 계정 뭡니까? 물어봐서 그렇죠. 알려주세요. 쓰고 잘 자기가 영구히 보관하죠. 그게 이제 보안 사고의 첫 걸음인데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도입한 기능의 이름이 Just Enough Admin. 네. 이거는 과거와 달리 네. 관리자가 DB 관리자나 백업 관리자나 뭐 네트워크 관리자한테 필요한 시간만큼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어드민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너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쓰는데 그게 템포러리하게? 그렇죠.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관리자로 승격된다. 네. 자동으로 타임아웃을 끊기고 할 수 있는 기능도 거놓을 수가 있어요. 너는 백업만 해라. 네. 너는 DB 작업만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지속되는 시간 두 가지를 결합해서 묶어놓을 수 있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그 키값은 그 패스워드는 자동 생성되는 거고요. 자기 걸 쓰는 겁니다. 원래 자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관리자로 승격되는 거죠. 네네. 오케이. 뭔지 알겠습니다. 권한 부여를 해주는 거네요. 네. 권한 승격을 해주는 거네요. 예. 근데 그게 타임아웃이 있다는 거죠. 또 오케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정해져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VM의 보안 기능인데요. 사실 VM은요, VHD 디스크 파일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그 파일을 디스크에서 잘 카피해서 USB에 담아서 다른 서버에 들고 가면 VM 올리면 됩니다. 예, 쉽게 말해서. 그런 사고가 실제로 가능합니다.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VM에서도 지금 윈도우 PC에 쓰고 있는 비트라커 암호화 기능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거는 건 서버 관리자도 아니고 또 하이퍼바이저도 관리자도 아니고 실제로 VM을 만드는 사람, VM을 관리하는 사람이 직접 암호화를 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이제 암호화를 걸면 서버 관리자 또는 하이퍼V 관리자가 실제로 그 해당 VM, 버추얼 디스크 파일을 카피를 해서 웹에 유출을 하더라도 키 값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볼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보안 기능을 추가로 이제 구비한 게 2016의 새로운 기능이 되겠는데 유감스럽게 또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에디션만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요건 이제 백신이 디폴트로 서버에 들어갑니다. 지금 PC는 윈도우즈 8 버전부터 윈도우즈 디펜더가 기본으로 이제 들어있죠. 요걸 서버 2016에서도 똑같은 디펜더가 디폴트로 백신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산성 볼까요? 예,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별도의 부가 기능. 요 부분이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 운영자들이 많거든요. IT 운영자들.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일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별도의 외장형 스토리지나 별도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없이 OS만 구매하셔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 스토리지를
윈도우즈 서버는 전통적으로 파일 단위로 관리합니다. 네네. 다 파일로 카피하고 파일 단위로 관리하는데 블록 레벨로 스토리지 솔루션처럼 네. 블록 레벨로 카피를 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새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스토리지 레플리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스토리지를 레플리케이션, 네. 복제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재해복구 솔루션처럼 이용할 수가 있죠. 또는 클러터링 솔루션처럼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옆에 있는 서버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격지에 있는 클라우드로도 예, 클라우드로 물론 가능하고요. 네네. 원격지에 있는 제3의 사이트에 있는 네네. 또 다른 윈도우 서버 쪽에서도 그쪽으로도 레플리케이션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고요. 프로토콜은 과거부터 써왔던 윈도우 서버의 SMB, 네. 스몰 메시지 블록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기 또는 비동기도 가능을 하고요. 네. SMB 프로토콜을 쓰다 보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그거 대역폭 그렇게 높지 않고 당연히 이제 성능은 좀 딸리겠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SMB도 버전이 좀 있어요. 그래서 SMB 네. 3.0을 쓰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아이스카시 기반의 SMB 2.0보다는 대역폭이 확 늘어났고요. SMB 고객들이 엔터프라이즈처럼 대량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스토리지 스페이스 다이렉트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스토리지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윈도우 서버 2012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능이 조금 확장이 된 거죠. 현재 버전은 사스 디스크만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스토리지 스페이스 다이렉트 2016 버전부터는 사타 디스크나 플래시. NVM 같은 플래시 디스크까지 인식을 해서 마치 서버가 관리하는 디스크가 별도의 외장형 고가형 스토리지 풀이 있는 것 마냥 네네.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솔루션 기능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하이러키,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요하다 또는 네. 데이터가 좀 중요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해서 비싸고 고급 스토리지에 넣는다던가 또는 네. 테이프나 전통적인 HDD 쪽에 저장한다던가 이런 티어링 기능도 가능하고요. 네네네. 하나의 스토리지 풀처럼 관리하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능인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데이터 센터 에디션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클라우드 쪽 볼까요? 네. 클라우드가 저희가 가장 그 공을 들인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 때문에 늦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컨테이너 기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뭐 컨테이너 도커 해가지고 그죠? 네. 뭐 핫하니까. 예. 말 그대로 도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윈도우즈에서 구현한 도커고요. 아, 네. 예. 네. 도커하고 똑같이 리눅스의 커맨드로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저희는 그 이름을 윈도우즈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능을 제품화했는데요. 이게 사실 이 기능 자체는 이제 과거에 IBM의 유닉스 서버에서 얘기했던 워크로드 파티셔닝이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네. 하나의 OS를 가상화해서 어플리케이션마다 마치 별도의 파티션이 있는 것 마냥 서빙을 해주는 게 기본 원리죠. 근데 지금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VM입니다. 이미 VM에서 가상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량으로 VM을 쓰는 고객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VM마다 OS를 또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나노 서버라는 아주 슬림한 OS를 같이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지만 이제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OS를 VM마다 관리한다는 게 여간 버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디플로이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냐 해서 나온 게 오픈 스탠다드인 도커, 네네. 윈도우즈 진영에서는 컨테이너가 네.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확실합니다. VM은 확실하게 격리가 되죠. VM마다 네네. 상대방과 내가 따로따로 들어가지만 그렇죠. 컨테이너나 도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모체 OS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체 OS가 장애가 생긴 경우는 다 죽는다고 봐야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편리성을 추구하는 고객들은 여전히 컨테이너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이 기능을 쓸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나노 서버 있지 않습니까? 네. 나노 서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떤 개념인 건지. 예, 제가 뭐 시간이 촉박해서 별도로 장표는 준비 못했는데요. 네네. 지금 현재 버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설치할 때 설치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풀 인스톨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오는 굉장히 많이 잡아먹죠.
아무래도 수십 기가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수백 기가죠. 자세, 예. 서버 전체를 다 깐다면. 네. 조금 미니마이즈한 버전이 이제 커맨드 라인을 설치하는 버전. 음. 두 가지 설치 옵션이 있는데 2016 버전부터는 나노 서버 설치 옵션이라고 해서 제3의 설치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OS의 코어 네. 모듈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 코어 모듈만 올라가기 때문에 설치 용량이 600MB, 700MB 정도밖에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십 분의 1로 줄 수가 그렇네요. 있죠. 그래서 일단 스토리지의 대폭 절감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풀 서버 인스톨이 필요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VM을 대량으로 쓰는 고객들은 그 VM마다 특정 서비스 역할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쓸데없이 뭐 IIS라든가 도메인 관리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 없는데 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나노 서버는 정말 핵심 모듈만 거꾸로 올려놓고 필요한 서비스를 소비자가 아예 추가로 자기들이 선택해서 올려놓는 방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컨테이너하고 마찬가지로 경량화 또는 가상화를 진짜 고밀도로 쓰는 고객들 네. 위한 좋은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른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SMB 고객분들한테 추천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애저 백업이나 애저 사이트 리커버리가 네. 되겠습니다. 애저 백업은 말 그대로 서버의 백업을 클라우드 상에서 한다는 겁니다. 지금 물리적인 서버로 백업하는 게 과거에 일반적인 내용이 있다면 서버의 구매 비용이나 또는 그 백업 서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네네. 네트워크 서비스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백업을 하실 때 과거의 윈도우 서버 백업 방식처럼 관리자가 설정 화면에서 마우스 클릭 몇 번,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쉽게 애저의 백업 서비스를 마치 별도의 서버가 있는 것 마냥 쓸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윈도우 서버 2016이 되겠습니다. 네네. 물론 애저 쪽에 미리 필요한 용량 계약 확보는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서버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데이터의 백업이 어떤 제3의 서버에 있는 것 마냥 네. 보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의 개념이 애저 사이트 리커버리입니다. 이건 일종의 재해복구 솔루션이겠죠. 이것도 별도의 서버,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 없이 MS의 애저 클라우드 상에 네. 리커버리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온사이트, 내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서버에서 돌아가는 윈도우즈 서버 2016에서 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예. 또 하나 선택지가 애저 스토리지인데요. 실제로 서버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내장되어 있는 스토리지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미리 설계하셔서 여분의 외장 스토리지를 미리 구매하시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윈도우 서버 2016이라면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설정, 클릭 몇 번만으로 스토리지가 생성이 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애저를 쓰기 때문이죠. 아, 네. 네, 그래서 애저에 있는 용량을 마치 내 서버 안에 있는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인 것 마냥 쓸 수 있는 환경을 비로소 이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하게 신속하게. 그렇죠. 네. 클릭만으로 바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로소 윈도우 서버 2016이 제대로 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서비스하는 네. 첫 OS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 예,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이제 이것도 이제 한 예가 되겠는데요. 윈도우즈 서버는 이제 계정 관리를 디렉토리,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별도의 그렇죠. 서버가 있어야만 네네네. 이제 본인이 가능한데 액티브 디렉토리도 뭐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끼리 또 묶어서 뭐 포레스터 뭐 이렇게 뭐 이제 구축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비용적인 부담이죠. 네. 별도 서버가 항상 들어가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클라우드를 보내는 겁니다. 조금 좀 획기적인 발상일 수도 있는데요. 계정 관리를 클라우드에서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좀 꺼려지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을 그렇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 회사에 그렇죠. 네. 예, 이게 이제 반대급부터 생각하면은 현재 트렌드, 모바일 워크에 밀접하게 또 관련돼서 싱글 사인온이나 네. 직원들이 갖고 있는 다른 OS 플랫폼의 디바이스들,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인데 네네. 거기서도
그 기계에 내려가 있는 데이터나 거기에 쓸 이제 회사의 애플리케이션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자,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다 애저 액티비티 애저 스토리지가 했는데 뭐 어떤 회사들은 이게 뭐 클라우드는 애저를 안 쓰고 아마존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애저만 네. 지원을 하는 걸로. 근데 아마 내년에 네. 될 것 같은데 네. 느낌이. 근데 윈도우즈 서버가 본질적으로 윈도우즈 서버의 코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요. 나중에는 분명히 이제 아마존도 지원하실 것 같은데, 윈도우 서버를 쓰고 있는 고객 입장에서 애저를 쓰면 좋은 점이 뭡니까?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애저를 네. 선택하면 좋은 점. 한국 기준으로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네. 네. 일단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있습니다. 네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네. 네,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가 내년 4월, 5월부터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보다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서비스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월드와이드 클래스의 이제 품질을 제공할 거고, 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로서의 정책의 차이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장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내세우고 싶은 거는 고객 데이터의 보안입니다.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저희가 서비스하는 고객사의 데이터를 절대 어떤 경우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FBI하고도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네. 저희는 크리덴셜이죠. 그러니까 기밀 유지를 가장 첫 번째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다른 프로바이더하고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럼 이제부터 Q&A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부장님 답변 주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자 이름 한 4분을 네. 적어주시고 맨 끝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제가 지금 화면 보자마자 첫 네. 번째 애저 백업 기능의 법적 관련 준수는 어떻게 지원되는지. 예. 박상수님. 네네. 이게 상당히 민감하면서 좋은 질문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IT 벤더들이 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요, 각 국가별 법에 대해서 정통이 됩니다. 네. 근데 기본적인 원칙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우리나라의 KT 같은 이제 우리 고유의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처럼 키사 인증, 네. 정보진흥원 인증을 이제 취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의 법적 관련 준수를 국내법에 따라서는 한다. 준수한다. 예.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네. 조금 그런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저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고객의 데이터를 지켜드리는 쪽으로 네. 이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실제 그게 이제 저희의 본사의 프랙티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하면 이름 쓰시죠? 좋은 질문. 예, 예. 제가 이름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일단 정신 없을 겁니다. 네, 답하실 거면. 자, 그 다음에.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예. 자, 김창희님, 스토리지 레플리카가 데이터 센터 에디션만 가능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데이터 센터 에디션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탠다드 에디션보다 ROK 라이센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6배 정도가 고가입니다. 네. 그만한 어떤 기능의 차이는 있어야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희성님께서는 커뮤니티 주셨습니다. 점점 라이센스 구매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고민이었는데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동일 대비 X86 서버와 성능상 차이가 있는지 아무래도 가성비나 비용 절감적 측면이 사업 승인받기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질문을 이해하기로는 윈도우 서버의 9버전 대비 2016 버전의 성능 차이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성능면의 차이라기보다는 사실 기능면의 차이겠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고요. 네. 예. OS의 성능은 사실 서버 하드웨어 특성을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치되는 서버의 성능이 얼마나 OS가 갖고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김세준님, 호스트 가디언 서비스 문인데요. VM이 페일러블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을 때 클러스터가 암호화된 키를 공유하는 방법을 이용하는지요? 아니면 암호화된 VM은 페일러블가 불가능한지요? 암호화된 VM은 일단 페일러블가 가능한데요. 동일한 환경일 때만 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같은 윈도우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든가 버전 차이는 저희가 2버전 정도까지는 차이가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페일오버를 암호화된 VM인 네. 경우 페일오버를 그러니까 페일오버 태스크를 진행하는 그 작업자가 네. 그 암호화 키를 만든 사람이어야 됩니다. 음. 그런 것만 이제 고려하시면 문제는 네.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박상수님은 스토리지 리플리카의 기능에 관심이 많은데 DR 관련 제약사항이 있는지요? 네. 아무래도 동기냐 비동기냐를 먼저 가장 이제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예, 동기는 이제 거리 사역의 제약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제 저희 프로토콜, SMB 기반 프로토콜에서 기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구두로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가까운 뭐 저희 이 채널사나 기술 자료들이 저희 웹사이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거기 백서 같은 걸 참고하셔서 최대 그 제공받을 수 있는 대역폭이 얼마인지 이런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재명님, 아직은 윈도우 서버 2012를 많이 쓰고 있고 2012도 버전별로 라이센스가 다른데 2016은 ROK만 이렇다는 건지요? 코어별 라이센스가 HT 활성화에 따라서 달라지진 않는 건지요? 일단은 ROK 먼저 답변드리면요. 리셀러 옵션 킷은 마이크로소프트 탄생할 때부터 있었다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2012, 2008 버전 다 ROK가 있었습니다. 2016도 동일한 내용을 유지하고요. 단 차이점이 2016 ROK에서는 파운데이션 에디션이 없어집니다. 네. 그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코어별 라이센스는 2016부터 바뀌는 부분인데요. HT 활성화는 HT가 약자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네요. 하이퍼바이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라이센스는 영업적인 얘기고요. 기능하고는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동민님, 이 제품도 매년 계약이 갱신되는지요? 갱신 시마다 사용 요금이 어떻게 변하는지요? 김동비 분을 제가 한번 기억을 해놓겠습니다. 예.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네. 가장 쉬운 질문하셨는데, 자 저희가 판매하는, 그러니까 HP나 데일, 레노버 같은 X86 서버 제조사가 판매하는 ROK 라이센스는 영구 라이센스입니다. 구매하시면 영원히 갑니다. 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건 이제 대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계약하는 볼륨 라이센스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영구 라이센스, 일회성, 네. 한번 구매하고 영원히 쓰시는 라이센스를 말씀드리는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ROK 라이센스는요, 서버에 한번 설치되면 그 서버하고 수명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 이제 안 써. 더 좋은 서버를 내가 샀으니까 네. 여기서 지우고 이 라이센스를 저쪽으로 옮길래가 불가능합니다. 같은 밴드 서버라도?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놓은 옵션이 있어요. 이게 리어사인먼트 ROK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2016 데이터 센터 에디션 with 리어사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네네. 제품을 사시면 네. 라이센스를 이전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가격이 조금 더 비싸죠. 이 ROK는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아까 말한 4개 밴더 OEM만 글로 들어가서 가는 거죠? 예, 그 개별 4개 기업들이. 벤더사의 총판사를 통해서 네네. 누구나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네네. 개인이 살 수도 있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임종선님, ROK, MPSA, EA 등 다양한 라이센스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서버 가용기간, 용도 등 ROK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나 서비스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ROK에 가장 적합한 업계는 일단 SMB 고객들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운영하시고 있는 서버 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뭐 수백 대 수천 대까지 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일일이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당연히 이제 단연간 볼륨 디스카운트를 해드리는 이제 볼륨 라이센스가 여러 가지 혜택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중소 중견 기업 중에 이제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고객들이 가장 저렴한 OS가 이제 ROK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특히 이제 올리는 VM 수로 보면은 2개에서 뭐 4, 50개 요 레벨이 가장 적당한 타겟이 아닐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종류, 서비스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어떤 서비스를 하시든 간에 이제 회사의 규모 위주로 아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주만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위해 특화된 플랫폼인 것 같다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ROK. 좋은 발언 하셨네요. 예. 네. 자, 그다음에 김동희님,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인 리눅스 7 기반 OS 대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소개해 준다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뭐 리눅스 대비 이렇게 대비하는 이런 그 메시지는 안 하고 있는 지가 꽤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80% 이상의 워크로드가 리눅스 기반입니다. 저희가 뭐 윈도우 서버 얘기한다고 해서 윈도우 서버가 좋아요, 무조건 윈도우 서버가 최고입니다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시는 지금 환경에 맞는 플랫폼이 리눅스면 리눅스 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명감님, 아까 말씀하신 애저의 백업, 리커버리, 스토리지, 그리고 AD를 사용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 웹사이트 마이크로소프트.com에 가셔서 애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직접 견적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애저 백업 같은 경우 몇 테라바이트의 백업이냐만 입력하시면 뭐 일당 얼마, 뭐 분기당 얼마 이런 식으로 요금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소님, 아직까지 위 직급부들의 생각이 우리 데이터를 다른 기업에 맡기는 부분을 동의 못하는데 설득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승호님, 참 좋은 질문 하셨는데 클라우드를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정답이라기는 뭐라겠지만 답변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설득하지 마세요. 설득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억지로 클라우드로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 비용적으로 당연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 가는 게 맞죠. 저희가 제안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의 OS, 하나의 플랫폼으로 클라우드와 온사이트에 있는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고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스무스한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이제 윈도우 서버 16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그 기업의 어떤 디시전 메이커 분들이 동의를 못 하시는 거를 억지로 하기는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나철님, 윈도우 서버 2012에 하이퍼V 가상화해서 가상 컴퓨터를 20대 이상 붙였을 때 네트워크 가상 스위치 간의 속도 저하가 생기는데 2016에서는 이 부분 성능 개선이 되었는지요? 좋은 질문이네요. 좀 기술적인 질문이신데 네트워크 스위치 간의 속도 저하가 왜 생기는지를 일단 봐야 돼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이게 OS의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OS 단이 아니라 다른 이유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이퍼V 위에 올라가 있는 VM에서 어떤 특정 서비스나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대역폭을 잡아먹고 있다던가 또는 그 물리적인 서버 위에 하이퍼V 말고도 다른 베어메탈 뭐 예를 들면 VM웨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뭐라고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유경아님, 국내 클라우드 법상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과 매니지드 서비스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뭐 제가 법무팀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준비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아직도 클라우드 법이 확정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법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고 개선이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 진흥법이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계속 이제 업계의 어떤 의견이나 정책에 수렴되면서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지영님, 서버를 다용도로 이용하고 싶은데 VOD 및 백업, 데이터 센터 등에 활용하고 싶은데 어떤 라이센스를 선택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 하셨네요, 이지영님. 일단 윈도우 서버를 활용하신다는 전자에 말씀드리면요. 당연히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서비스가 다양하면요. 그만큼 뭘 생각하시냐면 반대급부로 보안적인 구멍이 생길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디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 에디션이 가장 비용 합리적인 솔루션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VM을 당연히 뭐 10개, 20개 이상 운영하셔야 될 환경이 될 텐데 스탠다드 에디션으로 가져가시면 오히려 비용이 더 올라갈 소지가 많습니다. 최병감님, 윈도우 서버 2016 신제품은 오픈소스 제품들과 연결이 가능하게 하는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조금 무식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를 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오픈소스가 대세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클라우드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픈소스를 무시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할 거고요.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동진님은 오픈스택과의 연동이 가능한지요? 2016 제품과.
예,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컨테이너 같은 부분은 상당수 이 도커하고 연동이 가능하고요. 리눅스의 커맨드로 관리하는 기능을 이미 열어놨어요. 네네네. 자, 이제 11시 58분, 이제 점심시간대라서 여기서 이제 또 있지만 여기까지 말씀하겠고요.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네 분, 이름을 좀 불러주시죠. 네. 예, 제가 질문을 정말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네. 제가 당첨이 안 됐다고 해서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선물은 뭐 큰 거 아닙니다. 네네네. 마우스니까. 네. 제가 나름 네 분을 선정해봤는데요. 네. 처음에 질문하신 이제 박상수님. 박상수님. 네. 네. 두 번째 질문하신 분이 김동비님. 김동비님. 네, 인종선님. 임종선님. 네, 마지막으로 이승호님. 이 네 분을 선정을 네. 했습니다. 자, 박상수, 김동비, 임종선, 이승호. 요 네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 댓글창에 써주시고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레노버 마우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맞추러 가죠. 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짧은 시간이나마 윈도우 서버 2016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제 소개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항상 이제 파트너의 생태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서버 라이센스를 하더라도 리셀러 옵션 킷, 저희 파트너사인 HP, 델, 레노버, 후지츠를 통해서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ROK 라이센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오전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맛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번 방송 때 다시 뵙고요. 오늘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